요즘 금융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독 체계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당의 금융통인 윤창현 의원과 함께 진단과 해법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금융통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현재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을 좀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좀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조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1,300 이하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도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최악은 지났는데. 문제는 이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저희 우리 국내 상황보다는 역시 예. 그 해외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이제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공급망 충격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나 식량에 대한 그 애로도 생기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변수는 다행이라면 약간 다행인 것은 언젠간 끝난다는 거죠. 뭐 100년 동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예정된 이제 저 끝이 보이는 악재. 근데 그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본격적 회복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의 끝과 함께 이제 본격적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을 해보고 그 전까지는 좀 진흙밭을 걸어가듯이 좀 답답한 상황이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PF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큰 부실 우려가 확산될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금융당국이 관리에 좀 열심히 나서고는 있는데요. 예. 연체율이 지금 상당하단 말이죠. 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통계를 보면요. 예. 3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 정도입니다. PF 대출 130조 조금 넘고요. 예. 그러니까 뭐 2%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막 다 금방 뭐 다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서 저축은행이나 여전 같은 데는 한 4%. 그리고 이제 증권이 한 16%, 15.88%. 증권이 좀 월등히 높네요. 그렇죠. 증권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 쪽에 특히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좀 한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다행히 예. 이제 그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 쪽에 이렇게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고 특히 이제 증권의 대출 잔액은 이제 5조. 그러니까 증권 쪽은 그러니까 대출 잔액은 좀 작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보증은 좀 많이 또 섰어요. 한 20조 이상. 그래서 보증까지 합치면 좀 더 되지만 일단 대출 자체로 보면은 한 5조 정도니까 규모 130조 중에 5조니까 일단 그 비율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의 이 부동산 PF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그 고금리죠. 예, 고금리와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가 해외에서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된 금리를 우리나라가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금 쪽에 경색이 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좋다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금이 잘 융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15.88%에 가까운 이 증권 쪽의 그 연체율? 부동산 연체율 이것도 21년 말에 3.7%였어요. 그래요? 근데 22년 말 작년 말에 10.3%가 됐고 이제 3월 달에 15.8이 됐으니까 급격히 늘어났네요. 급격히 늘어났어요. 한 1년 사이에 3에서 10되고 3개월 사이에 15되고. 그러니까 그 고금리의 여파가 이제 지금 상당 부분 그 증권사의 PF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고금리의 여파가 진행되다가 견디다 결국 이제
조금 예.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고금리의 여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럼요. 예. 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유독 우리나라의 우려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예. 간단치 않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상당 부분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국가에서 통제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그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를 좀 부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무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의 여파는 역시 대출을 해서 예. 땅을 사갖고 집을 짓고 팔고 하는 이 부동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뭐 예, 분명한 예.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니까 예, 예.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재택근무를 좀 줄이질 않고 그냥 유지하는 데가 많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오피스 수요가 줄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 남아 돌고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를 줄여버리니까 상업용 건물에 일하던 많은 분들이 일하던 그 상업용 건물에 이제 오피스 수요가 사라지면서 예.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죠. 예. 나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지금 3분의 1로 뭐 반으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런던도 그렇고 이 상업용 건물, 오피스 건물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월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전체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그 펀드라든가 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힘들고 또 대출받은 금리 갚고서 월세 가지고 잘 안 되고 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증권사들은 또 우리나라 내부보다도 해외 그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해외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예. 대형 증권사들은 또 해외 부동산 샀다가 좀 손실을 보고 예. 예, 그리고 또 중소형사들은 국내 또 부동산 PF 때문에 손실 보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여파가 좀 여러 가지로 미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그 투자자들이 그 런던의 빌딩에 최근에 투자한 게 실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예. 4,400억짜리 빌딩이 3,000억이 돼버렸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1,400억을 거의 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돼서 물론 규모는 이제 감내할 정도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외의 오피스 빌딩의 가격의 하락이 국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예. 또 국내 부동산 안 좋은 것 부분이 또 우리나라 내부를 강타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은 회복이 좀 더뎌진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 이 부동산 급상승기와 이 침체기 그렇죠. 흐름으로 겪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PF 시장에 좀 직격탄이 됐다고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PF 쪽은 예.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값이 안 오르니까 또 수요가 줄어들고 예. 또 해외 오피스 빌딩은 또 그 팬데믹 때문에 생긴 그런 그 재택근무 같은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은퇴를 하고 하면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예. 따른 월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빌딩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 예. 이 부동산 쪽은 참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확인하고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주택 쪽은 좀 예. 나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이제 예. 견디는 분한테는 아마 이제 기회가 또 오겠죠.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저는 솔직히 좀 일찍 끝날 걸로 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예. 2월에 작년 2월에 시작이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좀 조짐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언젠가 이제 그 우리한테 그런 소식이 전해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나 식량 가격의 안정 그리고 예. 금리도 조금 하향 안정세 그리고 자금 시장 경색의 해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본격적 회복은
역시 그 전쟁의 종식과 함께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 올지 그걸 제가 참 예단하기는 힘든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그 뱅크런의 그런 뭐 위기는 조금 지금 잠잠해진 분위기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최악은 지났다는 말을 여기에다가도 또 적용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한 1,300개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금고가 파산을 하면 예금 5천만 원까지만 이제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어떤 A라는 금고가 잘못돼 가지고 부실 대출로 인해서 파산을 했을 때 그 파산한 상태를 그대로 문을 닫게 하질 않고 이 상황이 나빠진 A금고를 옆에 있는 우량금고와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A금고가 이름이 B로 바뀌는 거죠. B금고 지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B금고는 우량하기 때문에 전체 예금을 다 책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면 5천만 원 맞습니다. 1번. 예. 2번. 그러나 파산시키지 않고 잘못된 금고는 합병을 시킨다. 예. 우량금고에. 그리고 그 A금고, 부실화된 A금고의 대출, 부실 대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다 떠안습니다. 예, 그러니까 B금고는 부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B금고는 우량금고고 A금고가 부실화됐지만 부실화된 금고의 부실 대출은 중앙회로 넘어가고 자기들은 우량 자산만 합병을 하니까 자기들의 지점만 더 많아지니까 예. A금고에 예금하셨거나 한 분들은 통장 겉면의 표지가 바뀌는 거죠. B라고 이름이. 그리고 자기 예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면 5천만 원 맞지만 파산시키지 않고 합병을 시킨다. 예. 예, 그러면 합병이 되는 순간 우량금고로 이름이 바뀌면서 간판이 바뀌면서 예금은 100% 보존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파산되면 5천만 원밖에 안 주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파산하지 않고 합병시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큰 문제 없고요. 지금 예. 새마을금고가 의외로 돈이 좀 많습니다. 중앙회에. 그래요? 예, 예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걷어놓은 쌓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이 금고의 부실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역구를 대전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금 가입하고 다녔습니다. 최근에. 예. 그리고 해지하러 온 분한테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그 속도라든가 이런 건 다 줄어들었고 예. 지금은 이제 나갔던 예금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예, 없다라고 필요 없는 거죠. 강조를 해주셨고요. 예. 자,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에 대한 그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농협이나 수협 이런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이제 금융위의 소관하에 관리 그렇죠. 감독을 받는데 예. 새마을금고는 행안위예요. 그렇죠. 예. 행안부. 행안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감독권을 이양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위기 상황이고 아직 완벽하게 이게 다 통제가 안 되고 조금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예. 이런 거를 바꾸면은 오히려 더 또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저게 위험하니까 또 감독 그 당국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더니 야 네가 위험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도 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지난 한 10여 년, 20년 이상 계속된 논의인데 예. 지금은 좀 이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조금 좀 자제를 하고 일단 위기가 끝날 때까지 또 예.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좀 논의를 잠재워 놨다가 이제 좀 회복되고 좋아지면 이제 한번 평상시로 돌아왔을 때 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또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낙인 효과가 생겨요.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 힘들어져서 IMF에서 돈을 빌리니까 저 나라는 IMF에서 돈 빌렸으니 저 잘못된 나라고 위기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IMF 돈을 빌리면 아주 확실하게 위기가 왔다는 거를 예. 보장을 받는 역할을 하는 이 낙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어떤 시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기듯이 지금
감독권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예.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 즉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잘 이거를 관리하고 있으니 예.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서 완벽하게 정상화되면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대출 가산금리 규제법, 이 은행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거셨어요. 예, 뭐 그건 제가 어떻게 봐야 제동을 돼요? 걸었다기보다는 뭐 예. 이제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네. 좀 피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가산금리를 그 결정을 할 때 그 무이용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전체 금리인데 그 가산금리 결정 공식에다가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법에다 집어넣자고 주장을 하길래 아니 가산금리 공식까지 무슨 법에다 그거를 이거를 넣지 말라고 뭐 예, 예보료 이런 건데 예. 그 가산금리 결정 공식은 좀 맡겨놓고 은행에 맡겨놓고 그리고 전체 흐름을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법에다가 써놓을 것까지 없지 않느냐 아하.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동을 걸었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법에다가 예. 너무 시시콜콜이 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워요.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예,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오바돼 있다 그러면 또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법 개정 작업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도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이나 또는 감독 당국이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거기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구두로 요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이런저런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와중에 일부 은행권 뭐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 예. 또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예, 계세요? 그 금융권의 그 성과급 잔치는 좀 자제를 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가 다 힘든데 혼자서만 신났다. 이건 뭔가 좀 금리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잔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은행권이 이익을 보고 좀 이익을 좀 쌓아놓으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부실 대출이 발생해도 그거를 자기 힘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실 대출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은 이 위기가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데 예. 자기가 낸 이익을 좀 쌓아놓고 있다가 부실 대출을 스스로 잘 메꾸면은 그러면 은행에서 다 정리가 되고 끝나기 때문에 그 부실 대출의 여파가 경제 전체로 미치는 그 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은행이 돈 벌어서 뭐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좀 벌어야 돼요. 예, 다만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이 배당 너무 많이 주고 또 우리 직원들 그렇죠. 월급 너무 성과급. 주고 이건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을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튼튼하게 만들어서 부실 대출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면은 이제 예. 거기서부터는 그 대출을 메꾸는 그 과정은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경제 예. 전체 부실이 여파가 확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은 벌 때 그 돈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급 잔치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니까 은행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 좀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최근에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저희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코인 그동안 이제 뭐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예. 그게 증권이 아닌 코인이 많아요. 근데 증권과 코인을 결합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코인의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의 코인이 증권의 그 성격을 가진 거랑 결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우 100마리를 토대로 저 지분을 뭐 10,000분의 1로 그러면은 제가 그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한우 예, 100마리의 가치가 50% 올랐다. 그러면 제 조각 투자의 가격도 예를 들어 10,000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50% 오르는 거죠. 그림을 같이 산다든가 예. 부동산 하나를 내가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건물 하나 혹은 주택을 뭐 1000분의 1의 지분으로 산다. 이런 거 조각 투자가 요새 이제 많이 관심을 끄는데 제가 이제 그런 블록체인 것들과 증권을 합치면은 조각 투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ST,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성화시키면 예.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또는 하지 못했던 투자가 굉장히 많이 가능해집니다. 한우, 미술품, 또 부동산에 대한 일부 투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러면 예, 이제 예. 부동산 얼마치 샀냐 그러면 10만 원어치 샀다. 예. 그 부동산이 뭐냐 큰 뭐 1,000억짜리 건물이다. 1,000억짜리 건물에 뭐 10만 원짜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10% 오르면 나도 10,000원 버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조각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여태까지 없었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아주 그 투자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웹툰 같은 것도 예. 웹툰 작가가 좋은 시놉시스를 제시하면 제가 거기에 뭐 100분의 1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웹툰이 잘 돼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50% 수익이 났다. 그럼 제가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예. 그 웹툰이 가치가 오른 만큼. 웹툰 창작물이라든가 미술품, 한우, 부동산 이런 것들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ST,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이 토큰 증권 새로운 개념인데 예. 그러면 이 시장이 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세요? 이제 우선 법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예. 예,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 지금 개정안 내놨는데요. 그거부터 고쳐서 이게 가능해지도록 하고 그 코인이 필요한 그 메인넷이나 이런 거를 예탁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도 일종의 장부로 인정을 해준다든가.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그런 그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투자를 잘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서 예, 예. 한우라든가 미술품 이런 것들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시켜서 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예. 그 투자가 되면은 나중에 10%쯤 올랐을 때 중간에 또 팔 수도 있고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죠. 장외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참 예. 교묘하게 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예, 어떤 취지세요?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A가 예. 갑자기 그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B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B는 모르고 B의 계좌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피해자한테 C한테 하도록 하는 거예요. C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럼 자기는 모르는 채 이 범행에 이용이 가담이 됐어요. 되는 거네요. 그러면 C 예. 계좌가 동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 걸어서 돈 안 내면 내가 계속 동결시키겠다. 돈 내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엉뚱한 자영업자나 이런 분을 끌어들여서 그분을 마치 겉으로 범죄 일당처럼 보이게 만들고 실제로 아닌데. 그래놓고 이제 그분한테 돈을 뜯어내는 아주 예. 신종 보이스 예, 피싱 예. 기법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금융회사가 빨리 이 사실을 인지하고 딱 확인을 하면 금방 계좌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는 보이스피싱 쫓아가기도 힘든데 예.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서 좀 피해를 줄이게 만들어서 이 엉뚱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법을 좀 발의를 했는데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금융 이슈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